지난 주말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서 한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청년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이동윤 차장과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자, 궁금합니다. 도대체 태극기를 왜 태웠는지. 경찰이 그 4월 18일 열렸던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을 한 이후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 바로 한 2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태극기를 불로 태우는 장면입니다. 예, 이 바로 사진 그 한 장 장면이죠. 때문에 이 집회의 어떤 그 순수성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폭력성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불순한 세력들이 참여한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당사자로 지목된 20대 청년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왜 태극기에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설명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기나 국가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없었다.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예.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권력자들, 당신들은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태극기를 불살랐다. 뭐 얼핏 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꼼꼼히 뜯어보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데 태극기를 왜 태우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죠. 경찰은 그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했던 거다. 과잉 진압 논란이 있긴 했지만 분명히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 텐데 왜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전원책 변호사 공감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 얘기를 보면요.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없었다 이러는데 일단 태극기를 태우는 것만으로 그런 의도는 성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태극기가 그려진 종이를 태웠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참 보면요. 사실 이게 죄를 짓고도 이런 식으로 이 답변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리고요. 이 경찰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는 이 공권력에 이 불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이건 정말 의미 처벌하는 어떤 하나의 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처럼요. 예. 지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 시위가 진행이 되니까 경찰이 그걸 차단하고 막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찰관은 태극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가 생각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건 뭐 민주주의와는 상관없이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나라인지 그게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예. 자, 이동윤 차장. 네. 당시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을 지폈는지. 그렇죠? 한창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일부 집회자들이 좀 뒤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태극기를 태웠던 이 젊은 청년도 크게 어떤 경찰과 맞닥뜨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당시 인터뷰 내용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종이로 된 이 태극기를 경찰차에 붙어 있는 걸 주었을 뿐이고 예. 공권력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태극기를 태우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기자가 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뒤쪽으로 가서 라이터를 켜라. 예. 뭐 이런 설명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해명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태극기에 불을 붙이라고 시켰던 그 기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자가 누구였는지 자기는 또 누구인지도 지금이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혀야죠. 저 말이 자기가 한 게 사실이라면요. 예. 박성원 논설위원 보면 마녀 사냥을 당할 것 같아 황급하게 얼굴을 가렸다. 굉장히 감각은 있어요, 나름대로. 그죠? 얼굴을 이렇게 가렸잖아요. 불을 한 손에 지르면서. 예. 본인은 마녀 사냥이라고 했지만 저렇게 되면 여론의 비판이 집중될 거라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라는 거를 본인도 알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저렇게 말했잖아요. 그 거창한 의도도 없었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불을 지르는 거였다면은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죠. 당당하게 집회 참여했으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대로 방식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마스크하고 모자 눌러쓰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동윤 차장. 이제 사람이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텐데 경찰에서 신원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에서 여러 가지 동선까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얼굴이 사진에 비교적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의상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동선 확보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심경을 물었더니 태극기를 태우고 있는 사진만 유포한 기자들이 원망스럽다. 본인의 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기자들을 원망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언론에 휘둘리는 경찰 모습이 여전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시위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될 텐데 이동윤 차장. 네.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가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됐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민변 소속이다. 그렇습니다. 민변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도 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 중 1명의 그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권 변호사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폭언과 이 폭행을 아주 상습적으로 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력 사태에도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변호사가 이렇게 시위 현장에 가서 폭력 집회를 참여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예, 변호사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저런 행위들이 변호 행위는 아닐 테니까요. 이번 세월호 유가족 시위에 지난번에 광우병 시위 때 가담을 했던 그리고 주도를 했던 230개의 반정부 단체가 이번에도 뛰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런 세월호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분노 이런 것을 제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항의 시위에 이 반정부 세력들이 가담을 하는 것은 결국 이걸 진영 논리로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위를. 그래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나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동윤 차장, 민변에서 입장을 내놓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반박이 나왔는데요. 이 권 변호사는 현장에서 인권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민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권 변호사를 타겟 삼아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다. 예. 자, 이 조수인 차장 정리를 좀 저는 이 해주시죠. 민변의 입장을 보면서 또 권영국 변호사를 보면서 대체 민변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1980년대 민변은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선봉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가운데 이 민변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시위, 이것이 불법 시위, 그리고 어떤 폭력 시위로 번지는데 같이 참여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민변이 확고부동하게 민변의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위는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이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